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망한 여성분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그 엄마가 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딸이 워낙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뭐 정기 휴문 날이나 이런 날 외에는 항상 열어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에게 확인해 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님의 이제 걱정 어린 연락을 받았고 남편은 또 아내의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일단 전화를 한 거예요. 아내가 아이들을 맡기러 왔는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평소면은 9시면은 왔어야 할 아이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상하다 이거. 그러면 9시에 안 왔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거네. 그렇죠. 그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네.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은 그 장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미용실 앞으로 가서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뭐야? 뭐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집이 좀 이상한가? 현관문이 50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해요. 50cm 정도 열려 있었는데 특이한 거는 현관문 밑에 있는 말 발굽이 고정돼가지고 고정된 채로 딱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 문 고정 장치가 내려져 있고. 문 열어놓고 발로 툭 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탁 걸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죠? 그렇지. 그래서 그 남편은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당연히 집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집안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울면서 딸이 울면서 둘째 딸이 울면서 다가왔고 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이제 누워서 사망해 있는 걸 확인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했던 거죠. 아이들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을 아이들 생각하니까 진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면 원래 가족이 같이 다 있지 않는데 남편은 집에 없었나 봐요. 당시에 남편하고 아내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좀 다툼이 있어서 아. 며칠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슬아에 5살, 3살, 2살짜리 딸 셋이 있었는데요. 네. 남편은 5살짜리 큰 딸을 데리고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둘째랑 막내딸은 아내가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아, 해요. 진짜. 그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처참하고 참담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참. 근데 이제 부부가 있는데 집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사망하게 되면 첫 번째 용의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편이 제1 용의자가 되죠. 저희도 일단은 남편을 먼저 알리바이를 이제 먼저 확인했어요.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요? 사건 전날 저녁에 아이들이랑 다 같이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집으로 와서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죠? 뭐 저녁 먹으면서 개그 콘서트 같이 봤으니까 뭐 9시에서 10시 사이쯤 된 것 같습니다. 뭐 밥 먹고 애들 먼저 재우고 후식으로 포도 먹고 그러다가 아내도 졸리다고 해서 저는 큰딸을 깨워서 본가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랑 혹시 다투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뭐 그전엔 잠깐 다툰 일이 있긴 했는데 그날 또 다시 잘해보자라고 하던 중이었거든요. 우리 5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남편분은 실제로 아내분과 잘해보려고 정말 그런 거죠. 했었고 아내의 죽음이 너무나 누구보다 안타까운 딱 그 삼겹살 먹고 헤어지고 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첫째 아이를 깨워서 본가로 갔다며요. 네. 그럼 첫째 아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갔는지? 만약에 그 남편분이 계속 의심되는 네, 시점이 있다면 이 얘기만 듣고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알리바이가 좀 확실하게 확인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그 가지고 있던 피해자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큰딸이 엄마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그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핸드폰에 당연히 남편 말대로 우리가 45평 임대 아파트 같이 들어가니까 합쳐서 잘해보자 라는 오. 문자도 있었고.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형사님들은요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탐문 수사를 해봤는데 남편이 평소에 집안일도 굉장히 잘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육아까지 다 도맡아 살 정도로 엄청나게 성실한 가정적이었다고. 분이셨구나. 아. 그래서 그 참고인 조사할 때도 그 남편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잘 따라요.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애를 그렇죠. 먹었어요.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남편의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입증할 결정적인 장면이 CCTV에 담겨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가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12시 26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저 때까지는 엄마도 살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럴 거면 그냥 같이 살지. 아유. 아이가 저렇게 손 흔드는 모습이 결정적인 이렇게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 프로파일러가 이제 아이 진술을 받았고요.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가 현관 앞에서 얼굴을 찡그린 채 손을 흔들었다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얼굴을 찡그린 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네요. 잘 가, 뭐 이렇게가 아니면은 자다가 깨서 배웅하려니까 잘 가,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큰딸하고의 엄마하고 마지막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일단 CCTV 상황을 보니까. 형사님들은 마지막까지 꼼꼼히 남편의 행적을 확인을 합니다. CCTV를 통해서 이제 남편의 이후의 행적도 추적했는데요. 본가에서 새벽에 몇 번 담배 피우러 나온 거 말고는 포착된 것도 없고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면은 CCTV가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구조 자체가 이게 네. 복도식 아파트라 아. 그 아파트의 CCTV는 엘리베이터랑 이렇게 출입구 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만 있고.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다른 단서들은 없었나요? 집안 안이 엄청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웠는데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자연스럽다고요? 부자연스러워요? 일단은 그 안방 장롱하고 그 작은 방 서랍장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서랍장은 제일 윗서랍만 열려 있었고요. 네. 컴퓨터 작은 방 컴퓨터가 쓰러져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뭔가 뒤진 것처럼 딱 쓰러져 있었고 네. 주방에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이 이렇게 바닥에 쏟아져 있었는데 문제는 지갑에 있는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갑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야, 그럼 누가 일부러 뭐 가방을 뒤진 것처럼 하고 컴퓨터도 쓰러뜨려 놓으면 그런 위장을 건가? 하려고 하는 건가? 일단 이 조작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절도 범죄자들의 특성상 필요한 곳만 효율적으로 뒤져서 빠른 시간 안에 금품을 절취해서 도망가는 게 범죄자들의 기본적인 행동과 심리인데 특히 이제 장롱 같은 경우에 맨 윗칸만 열려 있었다는 것이 좀 부적절한 이유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열고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맨 윗칸에 문이 열려 있어요. 아, 밑에부터 네. 열어서.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열기 시작하면 동작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열었다 닫았다를. 특히 불필요한 저런 컴퓨터를 뭐 뒤집어 놨다 이런 것들도 좀 적절하지 않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일단은 지갑에 손을 안 댔다는 거, 강도를 위장한 현장이지 않나. 그리고 아마 수사팀에서 또 한 가지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는 명절 끝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절도범들이 침입범죄 잘 안 해요.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아이들 소리도 나고 이런 집에 절도범죄를 저지르러 굳이 침입했겠느냐. 아주 적절하지 그렇죠. 않아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그 현장에 피해자의 그 팬티가 내려가 있고 상의 속옷도 이렇게 벗겨진 상태였는데 약간 어머. 벗겨진 상태였는데 현장만 보면은 강도강간 살인인데 꼭 그것도 아니었어요. 현장에 있는 피해자 가슴 부위에서 저희가 타액을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네. 했는데 그렇죠. 각각 그 다른 두 사람의 DNA가 나왔어요. 다른 두 네. 사람의 DNA가 나왔는데 문제는 DNA가 여성의 DNA였어요. 어머머머머.
아니 잠깐만. 두 개의 DNA가 다 여성분 걸로 네, 발견됐어요? 여자의 DNA였어요. 이 DNA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피해자의 두 딸이었어요. 어? 아. 그러니까 2살, 3살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 배가 고팠던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엄마를 찾아서 간 거예요. 엄마가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머. 아유.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그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 상의 속옷이 이렇게 보통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상의 속옷이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 근데 정액 검사도 다 음성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유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뭔가 되게 숨기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뭔가. 사실 이 사건 처음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이제 남편이 장모하고 같이 현장에 도착을 하잖아요. 네. 이때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발견이 최대한 늦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이제 도망가거나 뭐 알리바이를 확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건데 말굽을 내려놓고 갔다는 것은 누구라도 집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네. 이거지.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문이 닫히지 않게 장치를 해놓고 갔다는 것은 한 번의 동작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굉장히 모든 게 너무 좀 미스테리예요. 일반적이지 않고 수상하죠. 네. 근데 현장은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거를 또 얘기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 일단 그 싱크대 개수대에 담배꽁초가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 시신 옆에서도 담배꽁초가 또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담배꽁초요? 네, 근데 2개 다 다른 종류의 담배꽁초였어요. 아, 그럼 혹시 남편분과 아내분이 피운 담배꽁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두 사람이 피우시던 그 담배 종류랑은 달랐고요. 네. 신원 불상에 2명의 남성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 DNA 검사하면 대조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도 웃기다. 왜 이거를 거기다 꽁초를 거기다 버린 거야? 아니면 그 불특정 다수의 담배 핀 거를 주워온 갖다가 꽁초를 거기다가 피하기 위해서 뿌려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여도 2인조 강도라고 치면 자기나 피고 거기 놔두겠냐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좀 이상하긴 하네요. 분위기가 네. 지금 너무 수상하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담배꽁초를 두고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이상한데 되는 것 같아. 그것도 2명이 현장에서 나온 증거에 대해서는 또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조를 해봤는데 전과자 중에는 그 일치하는 DNA는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혹시 이제 주변에 다른 뭐 누군가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아파트 복도 계단 그리고 주변 뭐 공원까지 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일치하는 없었어요. DNA가 일치하는 DNA가 없었어요. 그런 게 어렵더라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담배꽁초 수거해서 계속 국가수에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에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 형사님들이 탐문 수사를 벌이면서 동시에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수사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형사님들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아니 용의자로 의심되는 뭔가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단서가? 근데 저희가 현장 처음 도착했을 때 남편이 그 현관문에 앉아서 막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막 저희가 감식이나 막 수사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남편한테 일단 귀가를 하시라고 나머지 우리가 현장 감식이나 수사해서 필요한 거 알려드리겠다 해서 남편분이 이제 귀가를 했는데 귀가할 당시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때 CCTV에 이상한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탔어요. 타고 뭘 하는 거예요? 광고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 왼쪽 위에 24시간 생활 광고라고 계속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상이 돌아가잖아요. 야, 저 상황에 광고판을 볼 정신이 있다고 저 안 보일 텐데. 아 근데 대성통곡했다고 하죠. 네. 네, 완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방금 전까지 막 목 놓아 울던 사람인데 너무 광고판을 이렇게 보는 모습도 상반된 모습이고요. 지금 주민이 이렇게 타자마자 거울을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머리를 또 만져요. 거울 보네. 그러네요.
현장에 있던 모습하고 너무 상반되죠. 남편 행동이 너무 이상한데요. 시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가는 나와서, 모습이 굉장히 일치하지가 않네요. 뭐야? 좀 전까지 울던 사람이? 그래서 사건 초반에는 남편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프로파일러 측에서도 남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능성에 이제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CCTV를 딱 보는 순간 아, 남편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저건 무조건 그래서 수사팀이 다 소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시작부터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도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처음에 이제 그 남편의 장모가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네네. 확인해달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먼저 어디를 가보게 돼 있어요? 저 같으면 집으로 바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에.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집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미용실에 있는 장모님을 먼저 만나러 가요. 그리고 장모님을 먼저 만난 이후에 다시 장모님하고 어린이집으로 또 가요. 그제서야 이제 아내 집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보면은 남편 본가하고 아내 집이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데도 굳이 미용실로 갔다가 어린이집을 들렀다가 아내 집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그래서 당시 장모님도 그 사위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장모님도. 예. 빨리 집으로 가야 집으로 되는데 가게. 좀 이상하네요. 왜 돌아갔죠? 자, 이때쯤에 국가수로부터 현장 감식 결과를 회신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증거가 용의자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누굴요? 하지마, 누구였어요? 설마. 저희가 처음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가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손을 이렇게 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양손에 이렇게 보라색 먼지가 많이 있었어요. 보라색 섬유로 확인됐어요. 보라색? 그래서 형사님들은 남편에게 저 옷 있잖아요. 네. 저 옷을 받아서 국가수의 분석을 또 맡겼습니다. 네. 그 결과가 섬유의 성분 및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피해자분의 손이랑 남편분의 옷이랑. 수상하긴 너무 수상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부부니까 이렇게 뭐 같이 뭐 그치. 포옹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애들하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묻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로카르의 법칙이라고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섬유가 전이되고 서로 옮겨가기도 하거든요. 네네. 문제는 양손에서 저렇게 나올 정도의 양이라면 뭔가 굉장히 강한 힘을 주어서 잡았을 때의 양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단순히 나왔다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전날 같이 저녁도 먹었고 부부니까 같이 생활을 하는데 내 손에서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네. 거 아니냐. 그치, 당연히 그치. 그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수사를 계속 진행할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은 자꾸만 남편을 향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있구나. 그 작은 방 컴퓨터가 모니터가 쓰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모니터 뒷부분에서 지문이 3개가 나왔는데 3개 다 남편 거였어요. 특히 그중에 하나는 육안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모니터 뒷면에 먼지가 있는 부분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는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국가서에서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요. 네. 그 아내 위장 안에 포도하고 전날 먹은 음식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었다면 소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은 직후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 내용물을 반드시 검사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지가 사망 추정 시간을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은 직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니 근데 CCTV 봤을 때 엄마한테 손을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맞아. 그때까지는 엄마가 사랑이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에휴, 씨. 그렇죠. 절대 깨지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진술이죠. 현관에서 엄마의 찡그린 얼굴을 봤다.
그래서 저희도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남편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용의자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그렇죠. 아이가 왜 거짓말을 거짓말 하느냐. 리가 없죠. 이거는 진실이다라고 네.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니다. 아이가 잠결에 아빠가 데리고 나와서 엄마한테 인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손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거에 이제 서로 부딪혔던 거죠.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엄마가 없는데 야 그냥 인사해. 어머. 인사해봐. 그냥 엄마 간다고 인사할까? 그러면 아이들은 해요. 하지. 문 닫혀 있어도 엄마 안녕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누가 손 흔들어? 그러면 그냥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진짜 아까 나쁜 놈이다. 이거. 정말 진짜 그랬다고? 네. 네, 문이 열려 있었고 불빛이 나온다면 엄마가 찡그린 채로 누워 있는 걸 본 걸 수도 있네.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본 죽어가는 거네. 걸 볼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그 누워 있는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온 거죠. 아, 남편은 굉장히 능력이 없고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권 가지고 다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다가 오히려 이제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은 큰 딸, 아내는 둘째 딸, 셋째 딸을 데리고 협의 이혼하기로.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기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이런 문제로 말다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아내의 이제 목을 조르고 아휴. 넘어뜨린 다음에 발로 이제 목과 복부를 수에 밟아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애들 있었을 텐데. 네. 에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강도 강간 살인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아휴. 그러고 와서 그렇게 악어의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성통곡. 현장에서 대성통곡하고 먼저 데리러 간 것도 다 그거네. 본인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만들기 그렇게 한 위해서. 거죠. 그래서 짧은 순간에 잔머리를 엄청 굴렸네요. 그냥. 담배꽁초 이런 것도 다 그냥 주운 담배꽁초로 맞아요. 나중에 잘 위장한 거죠. 근데 담배꽁초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만약에 다른 데서 주워왔다면 네. 그거는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남편은 나중에 자백을 하고 나서 본인이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우발적 살인을 말씀하셨죠. 주장했는데 지금 이런 조작된 증거, 특히 이제 담배꽁초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계획된 살인이다라고 해서 기소로 된 보낸 거죠. 거지. 아, 야 이건 진짜 화가 난다. 애들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애들을 두고 나오냐고. 그러게, 그 현장에. 그래서 저희도 그 애들 앞에서 엄마를 죽인 것도 이제 화가 나지만은 엄마의 시신하고 14시간 동안 둘째 딸, 셋째 딸을 같이 방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한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아, 그건 진짜 더 늦게 발견됐으면 아이들 더 방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도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안타깝다. 어떻게 사람이 여기까지 또 가지?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요. 남편은 20년 받았어요.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